언제 신문 읽어주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부동산 서울 오피스텔 50대 이상 이사고 2030의 세노와 소유자 직접 거주는 2.5%에 불과.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 5.6%. 장기 보유할수록 수익률 높아 김승배 세제 혜택 확대를. 서울 오피스텔 소유주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월세 수익을 통해 노후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역 오피스텔 1500실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특성을 분석했다.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 이상 장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50대는 26%, 60대는 34%가 차지했다.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자 중 2030 비중은 69%를 나타냈다. 오피스텔 보유에 따른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가 대비 현 오피스텔 시세를 뜻하는 연평균 자본 수익률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해가지고 이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약간 혜택이 있었는데 규제가 약간 덜했었는데 강남 마르젠을 그때 3억 1천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때 1230이었거든요. 1230이 3억 2천에 바로 1년 뒤에 1년 보유를 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1230 해가지고 실수익을 한 뭐 보험이 아니라 중개사 수수료 다 빼고 실수익은 한 2천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십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 진작책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구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요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오피스텔의 투기제가 아니라도 도심 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투자 재임이 확인됐다며 세제 완화 대상을 2년 내 준공한 주택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공사비 인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ETF 세대 교체 필반 지구. 필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의미하는 거고 소부장 AI 뜬다. 필라델피아 지수 추종 ETF 작년 이후 자금 3,500억 유출. AI 소부장 상품 2,200억 유입. 엔비디아 등 대장주 급등의 다종목 인덱스 상품은 찬바람. 암 주가 20% 떨어지자 삼전 하이닉스 일제히 약세. 반도체 성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대표, 인덱스 추종 상품을 선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공지능 특수로 수혜 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테마형 상품의 시장에서 인기가 끌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를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까지 3,51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2022년에는 4,557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걸 고려하면 정반대 매매 동향을 보인 셈이다. 반면 해당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소부장 1등 기업, 핵심 공종 등 테마형 반도체 ETF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서울 반도체 소부장 FN ETF를 68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종 인덱스로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제조, 유통 기업을 모두 담고 있다. 엔비디아,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브로드컴 등 AI 대표 수혜주를 비롯해 램 리서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벨 테크놀로지, 글로벌 파운드리 등도 편입 대상에서 AI 트렌드에만 집중하는 상품은 아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반도체 전공정을 웨이퍼 위로
회로를 그려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반도체 후공정은 웨이퍼 제조 작업 이후에 진행되는 패키징과 테스트 과정이다. 소켓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리노 공업이랑 유닛 테스트가 잘합니다. 유닛 테스트는 저기 태양광 그것도 태양광 뭐 시공 뭐 발전도 같이 하고 있어요. 본사는 저 용인 기흥에 있고요. 반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인 HPSP와 오픈넷 테크놀로지 주가도 각각 3.8%, 10.7% 상승했다. 다음 밸류업 올라탄 투자자 이달 단타 늘었다.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 이달 들어 34% 늘어나 거래 대금도 41% 증가. 하나손보 롯데 저 PBR주 손바뀜 압도적. 외국인 선호 종목 상반.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서 할 정책을 꺼내들면서 투자자 사이 손바뀜이 크게 늘어났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식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투자 심리에는 일찍이 불이 붙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날까지 집계한 2월 유가증권 일평균 회전율은 0.59%, 전월 0.44%에 비해 34% 상승했다. 최근 증시에서 손바뀜 증가한 것은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 자금이 회전율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총선용으로 되면 안 되고 진짜 한국의 증시에 리밸류에이션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 2월 말에 뭐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들은 네이버, 삼성전기, 엔캠, 두산로보틱스, 한국항공우주 등을 사들였다. 지난달 외국인 유가증권 거래대금 비중은 25%를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28%로 상승했다. 다음 쌀때 쓸어담자 코스피 저평가주에 비투 몰렸다. 코스피 신용잔액 9조 6,804억 작년 말 대비 6,639억 급증은 안 적었네. 자동차, 금융, 반도체에 몰려 현대차 68%, KB금융 138% 쑥. 현차 진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양전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수익 구간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차화정 구간에서 그때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 측면에서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주가는 현대차가 많이 상승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업 밸류에이션 거버넌스 때문에 많이 눌린 것 같은데 얼마까지 오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과열 양상 주의 필요. 정부 밸류업 기대감, 저 PBR주 투자 열풍. 이달 중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저 PBR주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자 관련 종목이 집중된 유가증권 시장에 빚을 내 투자하는 비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코스피에서 잔액이 늘어나며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용자 잔액 역시 7일 기준 17조 8,260억 원으로 지난해 7조 1,584억 원 대비 2,676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달 사상 최대 연간 실적과 함께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계획을 골자로 한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한 기한은 같은 기간 신용거래용자 잔액이 490억 원에서 1,055억 6,500만 원으로 무려 115%나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PBR이 1.48배로 1배를 넘었지만 성장성에 비해 대표적으로 저평가받는 주식으로 분류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주목받는 삼성전자에도 최근 비투가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도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면서
이를 비롯한 코스피 주요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해외 부동산 부실 쓰나미 증권사 위험 노출액 14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이게 배당주로 인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엄청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유럽, 오피스 급등, 펀드 리츠 지분 투자 8.7조, 26%만 손실료 분류의 처리, 미래에셋, NH 하나 등 6개사 위험 노출 금액 1조 원 넘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보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확실성과 거래 수수료 감소까지 겹치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긴 증권사가 3년 만에 사라졌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각각 6조 6천억 원, 5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용도별로 상업용 부동산이 8조 8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재택근무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수익률이 안 좋은데 레지던스나 숙박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값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완공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차 수익을 수출하는 곳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미국, 유럽에서 원격 근무 환경이 자리잡으며 사무공간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투자 손실로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4분기 미국 오피스 공실률은 19.6%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래에셋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손해를 봤네요. 보니까 태양건설 워크아웃 등으로 국내 PF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PF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1조 이상 투자한 증권사를 언급을 하자면 미래에셋, NH하나, 메리츠, 신한, 대신증권 6곳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은 없네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